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게임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펄어비스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검은 사막과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들었을 때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게임스컴에 참가하면서 이렇게 기대감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향후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이어서 기본적으로 검은 사막에 대한 유저가 증가한다던가 매출이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을 하고, 이 검은 사막이 중국에서 흥행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검은 사막의 하이델 개최로 인한 매출 증가 기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콘솔 게임 흥행들로 인해서 붉은 사막의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향후 흥행 시에 기대 가능한 시나리오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대감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대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지켜볼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10주년을 맞아가지고 대규모 업데이트를 예정을 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유저들의 기대가 많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특히 10주년을 맞아가지고 해외 이용자들을 직접 만나는 행사도 더 많아지고, 이 업데이트 콘텐츠를 공개하는 하이델 연회를 올해 프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 2024 하이델 연회 프랑스에서 개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 하이델 연회에서 공개한 핵심 콘텐츠, 이 펄어비스가 전 세계 모험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하이델 연회를 프랑스 샤또 드 베이낭에서 개최를 했고, 북미,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 모험가들 2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 핵심 콘텐츠를 공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게임의 특성상 이렇게 이벤트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핵심 콘텐츠를 공개하는 등 새로운 시즌 콘텐츠를 추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용자가 증가를 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면서 봤을 때 3분기에 긍정적인 실적들이 내는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검은 사막에 대한 내용도 제가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또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까요?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붉은 사막의 게임스컴의 출시가 확정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을 드렸을 때 붉은 사막에 대한 마케팅 효과가 점점 가시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붉은 사막의 기대감이 증가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콘솔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온기가 붉은 사막에 반영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콘솔과 PC로 출시가 될 예정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게임 업체들이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이 콘솔 게임이 최근에 흥행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콘솔 게임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기업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시프트업 그리고 네오지다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 100만 장 고지를 거뜬히 넘겼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텔라 블레이드가 흥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콘솔에 대한 기대감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어서 피해 거지 같은 경우에도 이 피노키오 이야기를 다크 판타지로 설정을 재해석해가지고 올해 3월에는 누적 이용자 수 700만 명을 돌파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배 이상 뛰면서 긍정적인 콘솔 게임의 흥행 사례를 보여주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대에서 저희가 어떠한 면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콘솔은 PC 및 모바일과 함께 세계 게임 시장을 구성하는 주요 축이지만 작년까지는 국산 성공작이 전무했습니다. 왜냐면 모바일 게임과 MMORPG가 대세인 한국 업계에서 콘솔 게임은 너무 낯선 영역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스텔라 블레이드 그리고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 덕분에 최근에 콘솔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붉은 사막이 흥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IP 창출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솔 게임은 1회 유료 판매로 단명을 하지 않고요, 작품성이 증명되는 콘솔이 있다라고 한다면 PC, 모바일 등에서 거듭 수익을 올리는 이런 IP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의 사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본다고 한다면 과거에도 저희 게임 사례 같은 경우에는 MMORPG들을 이렇게 모바일로 전향을 하면서 높은 성장률을 보였죠. 특히 17년대부터 21년대까지 높은 성장을 보였는데 이것이 바로 IP의 활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붉은 사막에 출시를 하고 흥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로 인해서 IP 다변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적적인 측면이라던가 또 게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렇게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출시가 될 예정이죠. 보통 게임 사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요, 6개월 전에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희가 현재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펄어비스가 도깨비라던가 아니면 붉은 사막 IP를 활용한 게임들을 출시할 예정인 포커스만 보여주게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추세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검은 사막의 이런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차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면 최근에 펄어비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바로 이 펄어비스의 게임스컴 참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펄어비스의 게임스컴, 일단 게임쇼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8월 21일에서 25일까지 개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최가 되고 이용자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을지, 그로 인해서 흥행 기대감이 증가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전에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마케팅이 증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이러한 면들에서 힘이 이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좀 차트를 소폭 크게 봤을 때 여기 상단 부분에 쌓이는 매물대와 전에 지지와 저항을 많이 봤던 라인대가 있습니다. 이 라인대까지 돌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앞서서 돌파를 할 때의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 이 높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높은 수요와 함께 상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수요를 견인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일단 집중적인 매수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기관계가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기관계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도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주가가 고점에 대한 이런 상승에 대한 차익 시험 매물이라던가 아니면 리스크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고 단기 이평선 241선이 얽혀져 있는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향후 기대해볼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